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부자 마인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읽었던 부분 그 뒤로 읽겠습니다. 자, 나도 한때는 부자였었다. 예, 이런 주제네요. 나도 한때는 부자였었다. 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죠. 예, 나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었거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에서 늘 생각을 했었던 게 대부분 그 당시에 40대, 50대는 20대 입장에서 40대를 바라보면은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아저씨죠, 아저씨. 근데 제 나이가 벌써 올해로 이제 46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연한 아저씨 소리를 듣죠. 그러나 그 당시 20대에서는 만나면 누구나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걸 많이 겪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업한다고 한 10년 이상 훨씬 넘게를 일종의 외부와 고립돼서 사는 거죠. 사실은 대중교통도 안 타고 차로 출퇴근하고요. 그다음 회사에 오면은 교육생들과 기타 어떤 모임 이외에는 그냥 회사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사람을 겪는 횟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 20대 때 겪었던 어떤 40대나 50대에 잘난 척하는 아저씨들을 보지를 좀 드물게 보죠. 그죠? 그 당시에 어떤 40대 사람들의 말은 나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있었어. 나 이렇게 돈 번 적이 있었어란 말이 입에 붙어 다니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때마다 품었던 생각은 이상하다는 거였죠. 왜 저렇게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추억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20대의 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30대에는 1억 원을 넘어야 할 것이고 40대는 3억 원은 벌고 50대 되면 기분 좋게 10억 정도는 더 벌고 하면 노후에 부자로 살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다. 즉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돈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죠. 이렇게 딱 표가 돼 있으면, 나이, 돈. 나이가 이렇게 쭉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20대, 30대, 그러니까 40대, 50대. 그죠? 요런 식의 그림을 누구나 그립니다. 누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 물론 어느 정도 가다가 60대에서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딱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죠. 대부분은 이렇게 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되면 한 40 기점으로 30대에서 40으로 20대에서 이렇게 조금 벌죠. 자, 30대에서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통상 40대 되면은요. 통상 이렇게 되다가 내려가는 추세로 사는 게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이 40이라는 기점을 가지고 많은 남자들이 꺾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꺾이죠. 이 기점으로. 물론 다 꺾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단견을 갖고 머리가 짧은 사람은 저의 강의는 가능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는 아니겠지만 통상 제도적으로 40대를 이짝저짝 하다 보면은 내리막을 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죠. 예, 이거는 사실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산 모으기가 어렵지 나이 들면 돈을 더 잘 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어렵죠.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부터 잘 된 사람보다는 처음에 어렵다가 잘 된 사람이 더 많은 것도 현실이죠. 대단히 이상하게도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더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수입원이 끊기고 자식 눈치 보면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죠. 자, 얼마 전에 주식으로 1,300억 원을 벌었던 주식계 신화 같은 사람이 몇 년 사이에 1,000억 원을 날리고 300억 원을 가지고는 부동산과 관련한 회사를 차렸다라고 하더군요. 이건 당시에 났던 기사입니다. 네, 당시에 났던 기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가 나이 들수록 투자에 베팅이 자신이 없어지고 감각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예.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요, 감각이 필요하죠. 감각. 순발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해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주식시장의 바다라면 여러분들은 요 배를 띄워놓는 표피에서 놀겠죠? 저는 만약에 논다면 도매시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아래 단계에 있는 이런 쪽을 공략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을 할 때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거가 제가 주인이 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와도 제가 이렇게 이 바람이 파도 위에서 떠도는 배처럼 주식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항공모함 같은 거를 딱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끔 가는 그런 배를 만들려고 예를 쓸까요? 아니면 이 파도가 크게 치지 않는 장소로 옮겨가려고 한 머리를 쓸까요? 예, 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차이점이 생기겠죠? 자, 로또 맞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로또도 1,000억 원을 맞는 사람도 이혼하고 사업 망하고 배신당해서 알거지되는 경우도 있더라. 예. 이런 경우는 뭐 흔하디 흔한 사실 중에 하나죠.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서도 도로 가난해지는 것을 TV에서 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얼마를 벌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야, 이번에 주식이 올라서 얼마를 벌었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돈이 많아야지 과거에 많았다는 건 필요가 없는 말이죠.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경매를 할 때, 이분이 경매 투자를 개시할 때요. 투자를 개시할 때는 당시 주식이 어땠냐면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는 시절이었습니다. 투자 개시 시점은. 예.
주식이 내리막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경매를 선택해요. 근데 경매를 선택했는데 그 와중에 주식이 또 오릅니다. 올라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이 야, 나 주식에서 조금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왜 이러지? 네. 그러면은 사람이 변심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경매를 선택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없거나 분별력이 떨어지죠. 분별력이 미치로. 예. 자신이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를 봐서 경매를 와놓고서는 다시 주식이 오르니까 나 경매 선택 안 할 걸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거를 겉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즉, 경매를 선택할 당시에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판단 근거를 송두리째 버려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경매 바닥에 많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죠, 애들 수준. 놀 때는 같이 놀다가, 그죠? 놀 때 같이 놀다가 지가 다치면, 무릎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비읍인가? 헷갈리네요, 갑자기. 그죠? 무릎이라도 다치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놀자고 해서 내가 다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죠? 네가 놀자고 해서 다쳤지. 내가 순전히 이건 네 탓이다 이거죠. 자기의 판단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매로 이렇게 매입을 해요. 매입 당시에는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엔 정말 잘 산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하강을 살짝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살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샀을 걸. 예. 자, 그런 증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은? 그런 증세를? 맞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살 때는 잘 샀는데 사고 나서는 떨어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 샀을 걸, 경매 별로던데,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시를 붙었어요. 그렇죠? 사법시험을 붙어서 고시 합격. 그래서 기분 좋다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 사업을 하다가 한번 멱살을 한번 잡혔어. 물론 좋은 때도 있었지만 멱살을 한번 잡혔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그거 봐라, 고시 붙는 거가 니한테는 재수없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얘기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이고 멱살 잡힌 거 보니까 나 고시 합격 안 했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천박함을 비웃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선택을 하죠. 예, 천박한 거죠. 그러면 늘 행복만 있었냐? 행복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있다, 없다, 들쑥날쑥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살아도 하루의 어떤 몸의 컨디션도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주제들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지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건데 아주 이제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죠. 자, 한번 보시죠. 자, 투자 상담을 오랜 기간을 해온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늘 안타깝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 썼던 방식을, 즉 돈을 벌었던 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부자로 될 텐데 왜 이런 기복 있는 삶을 살까요? 왜일까요? 답만 보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왜? 도대체 왜 한 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몇 년 후에 보면 기복이 있는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었던 방식에서 어떤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가지는 영농 기술이 주먹구구식이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날씨가 좋으면 또는 비가 적당히 온다면 농부가 가진 실력 대비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맞죠? 예, 자기의 실력 대비해서 더 높은 소득을 벌리기도 하죠. 하지만 날씨와 비와 같은 외적 요소들이 받쳐주지 않을 적에는 그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수확량은 크게 줄게 될 것이다. 마치 수능시험에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등수 간의 성적 차이가 크지 않지만 변별력이 높은 어려운 시험을 보면 간격이 커지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런 외적 요소가 해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확량이 들쑥날쑥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투자의 외적 환경이 굉장히 좋은 시절을 만나서 돈을 버는 사람은 투자의 외적 환경이 거꾸로 좋지 않게 되면 금방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성이 닦이지 않았고 인내력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소나무를 우리가 강건하게 보는 이유는 한겨울의 추위를 버텨냈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무를 굉장히 어떤 절개나 기상의 어떤 상징물로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경매라는 어떤 재테크를 할 때 겪는 수많은 고생들이 있어요. 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생을 겪으면서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생을 겪지 않고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수많은 고생과 갈등을 겪고 비로소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앞서서 언급했던 실패가 적은 시장을 찾지 못하고 우연적인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목민이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목민이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도 과거에 돈을 벌지 못할 적에는요. 10억 그러면 큰 돈인 줄 알았습니다. 당장 호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10억을 벌지? 그러나 지금은 10억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짜증이 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네, 딱 10억을 가진 사람은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어떤 모험이죠. 그들 입장에서 모험인데 제 입장에서는 도전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모험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전이 됩니다. 그죠? 어린이 영화 만화 영화만 보더라도 이 모험과 도전에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와 자녀가 모험도 싫어하고 도전도 싫어하는 아이로 성장하면 여러분들은 옆에서 야, 참 잘한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말고 성인이나 위인들 보면은 저기 저 재벌들 보면 모험과 도전을 쉬지 않고 하더라. 너가 다치고 넘어지는 것은 너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다 라고 조언하지는 않으실 건가요? 그쵸? 아니면 그런 조언을 할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가요? 나는 움츠러들고 나는 한번 넘어질 것 같으면 포기하는 주제 자녀한테는 모험하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지가 서 있어요.
여기가 강입니다. 여기까지가 500m예요. 500m. 그런데 여기서 이 한 걸음 가는 거 1m 걷는 것도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망설이는 중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요렇게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누워서도 보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려면. 그죠? 절벽이 요렇게 있다면. 그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는 여기에서 줄을 대고 요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500m나 떨어졌는데 1m를 걷는 것을 망설이는 중생도 있다니까요. 대단하죠? 예, 이 정도면 이미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끝. 이렇게 나중에라도 저를 어떤 찾아오시거나 어떤 상담을 받으시려면 저의 생각을 읽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1m만 움직여도 망설이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예, 오지 마세요. 자,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돈 좀 만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앞서 설명했던 무능한 농부와 같다. 이렇게. 그냥 철을 잘 만났고, 농사 기술보다는 그냥 환경적으로 요소가 좋았기 때문에 하는 무능한 농부 같다. 이 말씀이고요. 한국형 부자들은 정권에 뇌물을 주고 사업에 최적의 외적 환경을 제공받는 편의를 봐왔죠. 그러니까 아무리 멍청한 기업이어도 편리를 보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형 재벌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외적 환경을 제공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몇 년 전에 아이폰 들어올 때도 2, 3년 정도, 3년인가요? 아이폰 최초 들어올 때 3년 동안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처럼 방통위에서 차단시켜버리고 한국에서 이제 옴니안 이런 걸 개발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거는 세계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나? 궁금하죠? 예. 그거가 한계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부자 된 사람과 고생이 없이 부자 되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다르다. 다릅니다. 이 고생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유익하고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독재 시대에 돈 벌었던 세대와 현재 강남에서 돈 좀 벌었던 사람의 90%는 시절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시절 운이 좋다라고 해서 이들을 비웃는 것은 아닙니다. 시절 운이 좋은 것도 그들의 뭐죠? 복인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복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아무런 투자 의식이 없어도 그냥 땅 좀 사놓으면 저절로 올랐던 시장이 한 30년 이상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3억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좋은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는. 국가가 이렇게 자꾸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죠. 예. 자, 지금처럼 1가구 2주택 중과세 규정도 없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대출의 제한이 심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좋던 시절은 다 가고 이제 나는 뭘 하고 부자가 되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이 생각이 제가 젊었을 때 하던 생각입니다. 자,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먼저 고민하고 답을 찾았으니 그냥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유목민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농민처럼 투자하십시오. 자, 유목민은요, 소나 양을 끌고 풀을 먹이러 다니다가 풀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끔 배고플 때가 옵니다. 그러면 재수 좋게는 또 몇 년 먹을 식량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풀들은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의 재테크 방식이 이를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에 주식을 갖다가 어떤 투자했다가 펀드 갖다가 어떤 사채 시장에 들어갔다가 이거 많습니다. 고리 준다고 해서 사채 시장에 돈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근히. 수익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인용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그나마 사기가 좀 덜 당하죠. 그러나 이제 사채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신문 광고에 보면은 야, 돈 좀 줘. 그러면은 내가 몇 퍼센트 이상 줄게 막 24% 준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요걸 받아다가 이제 사채 시장에 돌린다고 하는데 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경매 교육생 중에서 자기 어머님이 사채를 돌리면서 돈을 그쪽으로 몇 천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뛰더군요. 그런 경우는 특히 담보도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잠깐 또 이자놀이 하다가 다단계 회사에서 고수익 보장하니까 거기 투자했다가, 또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니까 유행성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늘 뜨내기 같은 방식을 한다. 뜨내기 같은 방식은 조금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뜨내기 같은 방식에서도 돈 버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순발력과 제복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죠. 판단력도 갖춰져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물 파기도 어려운데 여기 가가지고 100m를 파긴 파는데 100m를 5mm만 파는 거죠. 5mm. 그죠? 5mm만 100m를 파는 거보다 이렇게 깊이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깊이.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시절 운이 좋아서 투자해 놓은 것으로 재미를 보게 되면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다 벌판에 풀이 고갈되면 제도와 경제 환경이 바뀌기라도 할라치면 당장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젊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던 것도 늙어서는 소심해지게 되죠. 즉 투자의 외적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바뀐다. 그러니까 바뀌는 대상은 투자의 외적 환경도 바뀌고 나도 바뀐다. 두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농사꾼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떠돌지 않습니다. 풀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먹을 것을 직접 재배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가끔 TV에서 유목민의 생활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성 탐사까지 하는 현대에도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똑같이 깨끗한 물을 못 마시고 먹는 음식도 다양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요리가 존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유목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문명하고는 거리가 멀죠. 통상 인류의 4대 문명 하면 항상 농경지대에서 생깁니다. 그죠? 농경지대. 즉 강가 인근에서 생기죠. 물하고 관련이 되고요. 농사하고 관련이 되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정착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고생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발전하는 게 문명인 거죠. 그래서 유목생활을 하는 쪽에서는 어떤 인류의 4대 문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돈을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라. 요거 주제로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떠도는 뜨내기 같이 삶을 살지 마시고 농사꾼처럼 정착하면서 얇게만 파지 말고 깊게 파면서 그죠? 그러면서 또 천박한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 말을 10년 이후에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생을 꺼리지 마시고요. 고생이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밥을 지으려고 해도 30분간의 노고가 필요한데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투자 없이
고생 없이 되겠다? 자기가 천재입니까? 천재예요? 천재 같으면 진즉에 성공하지 왜 여기 와서 기웃거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보니까 허우대는 멀쩡한 40대인데 생각은 한 10대 정도 되는 애들 수준이 많습니다. 우리가 껍질이죠. 껍질은 딱 영락 없는 40대 피부인데 생각은 굉장히 피부가 아주 뽀샤시한 10대죠. 그러니까 젊네요. 그죠? 젊음을 유지하네요. 그죠? 멍청한 거죠. 정말 황당한 경우들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생 없는 거 없죠? 그죠?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고생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쌀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어떤 행위도 모두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어떤 정착이라는 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평범한 사실도 모르는 중생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경매에도 들어와 있다. 제발 이런 천박한 인성을 발휘하거나 머리에 떠오르면 혹여라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깨우치시고 깨우쳐지지 않으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경매를 기술로만 받아들여서 조금 애우고 조금 한번 경매나 기웃기웃 해보는 수준으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금방 쫑납니다. 금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